자, 여러분들 5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은 Part6입니다. 자, 그래서 141번부터 152번까지 12문항이고요. 6문제씩 끊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전반부 6개, 후반부 6개.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지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면요. 첫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광고하는 건데 그 행사의 성격이 전시회입니다. 뭘 전시하냐면요. 곤충, 식물, 그 다음에 거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이런 전시회를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문제들이 출연하고 있는지 첫 문제부터 자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B, C, D의 선택지를 보면 모두가 다 명사인 거는 맞죠. 자, statue, 뭐 S가 없다면 자 이거는 동상의 뜻이죠. 여러분들, 자, Statue of Liberty라고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되겠습니다. 자, plants는 당연히 식물의 뜻이고요. 물론 동사로도 쓰죠. 얘는 심다의 뜻이 있고. 자, tra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흔적과 자국의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걸어 다녀서 흔적과 자국이 남은 것을 우리는 오솔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그런 오솔길의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D번으로 가시면 birds는 당연히 새가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어떤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자, 봤을 때 이게 행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Butterfly Pavilion. Pavilion은 원래 임시 가건물 있죠. 예, 그래서 큰 우리가 운동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천막 큰 거 쳐놓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Pavilion이라고 하죠. 동사 어디 있습니까?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not only가 있으니까 버드소가 분명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행사는 특장점으로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거미를 주로 다루는 거예요. From around the globe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복합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로부터의, around는 주변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저기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전 세계 여기저기로부터 온 거미, 죄송합니다. 거미가 아니라 나비군요. 죄송해요. 아까 전에 제가 거미라고 했나요? 자, 거미가 아니라 나비입니다. 자, 그래서 나비 종들을 특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 무엇을? exotic flowers. 자, 그러니까 요거를 특장점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특장점으로 한다고요? 바로 이국적인 꽃들이죠. 그리고 자, 다른 뭐뭐뭐가 되겠습니다. 자, 꽃과 반전 없이 연결이 대등하게 될 수 있는 건 이 중에 뭐가 있어요? 꽃과 오솔길, 꽃과 동상, 꽃과 새. 자, 바로 꽃과 식물들이라고 봐야겠죠. 특히 다른 뭐뭐뭐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꽃들이 있고 또는 다른 식물들 이렇게 가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제외한 다른 뭐뭐뭐이기 때문에 얘는 식물인데 다른 새들이라고 하면 어떤 새들 그리고 다른 새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새가 되면 안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그 식물들과 그 꽃들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는 부분이죠. 한 부분이 되는 건데 어디에? 바로 자연 서식지가 되겠어요. 자, 그들의 자연 서식지의 일부분이 될 자, 그런 다른 꽃들과 식물들 이런 것들을 특장점으로 다뤄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41번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어휘 문제에 이어서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자, 바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연결이 돼 있나요? 자, 여기까지를 잘라내시고 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하에도 보니까 the butterflies, flood and flit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와 있네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등위 접속사가 와도 상관이 없는 자리죠. 예, 그래서 yet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however는 부사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들어가더라도 자, 어떻게 됩니까? 부사니까 끊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논리. 그걸 몰랐으면 얘도 그러나 이렇게 놓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while은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반면에 자,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동안에 whereas는 자, 누구누구가 자, 뭐뭐하는 반면에 라고 하는 자,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죠. 자, whereas 같은 단어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볼 수는 없는 그런 단어지만 가끔 이렇게 자, 어휘 문제로 출연을 하니까 품사부터 시작해서 뜻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봅시다. Walking through our nature center. nature center를 갖다가 관통해서 통과해서 걸어갈 때 됐죠? 네. 자, 걸어갈 때 여기는 지금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를 when 정도로 보시면 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 시점에 당신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자, 둘러싸이게 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 아주 평화로운 serenity. serenity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의 뜻입니다. 맑음의 뜻입니다. 자, 이런 단어는 뜻을 몰라도 평화로운 뭐뭐뭐에 의해서 둘러싸인다. 무엇에? tropical garden. 그래서 열대 지방의 그런 어떤 정원 되겠죠. 열대 정원의 고요한 뭐뭐뭐에 의해서 둘러싸이니까 이런 단어는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serenity는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떠한 기간 동안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나비들이 float라고 하는 건 떠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flitter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훨훨 날다의 그런 뜻인데 이런 단어도 몰라도 돼요. 이거 두 개 어차피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대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비들이 떠다니고 훨훨 날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wh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안의 뜻과 반면의 뜻 두 개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동안의 뜻으로 보셔야 돼요.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동안에 자, 가든의 평화로움. 자, 그 고요함에 의해서 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한 접속사는 뭐 등위 접속사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구조상 요거는 무슨 절로 봐야 돼요? 우리가 부사의 절로 보는 게 맞고 자, 부사절 자리 맞죠? 그러니까 적절한 접속사로 while이 맞지 whereas는 안 된다. 왜냐면 whereas가 답이면 while도 답이니까. 그죠? 예, 왜냐면 반면에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면 둘 다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논리도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while과 whereas가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 답이에요? while이 답이에요. 왜냐면 while은 동안해와 반면의 뜻이 있고 자, whereas는 반면의 뜻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A, B, C, D가 어때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또 어형의 문제, 또 품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 단서가 명확하죠. be able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형태는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동사로 취급받죠. 그러니까 will과 can의 두 개의 조동사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can 대신에 뭘 선택했어요? 형태적으로 be able to를 선택한 거예요. 꼼수를 쓴 거죠. 자, 조동사를 두 개 연속으로 쓰는 거는 문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be able to, be going to, be supposed to, have to 라고 하는 대용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조동사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두 개를 연속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얘가 없어도 be able to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데요. 자, 이 전시 안에서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보면은 앞쪽에 초반에 이야기했던 전시 말고 또 다른 전시가 하나가 언급이 되는데 그 전시 안에서 당신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바로 observe, 볼 수 있습니다. observe는 준수하다와 관찰하다의 뜻이 있죠. 뭘 관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how가 나왔으니까 절이 나왔겠네요. 바로 개미들이 지금 복수로 와 있는 걸로 봐서 자, 복합 명사는 아니에요. 그럼 터널은 뭐죠? 굴을 파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을 겁니다. 뭘 관통해서? 땅을 관통해서. 뭐 하려고? 바로 목적은 음식을 가져오려고. 자, 그 다음에 supplies, 공급품들을 가져오려고. 명사입니다. 자, 어디로? 바로 그들의 콜로니. 콜로니는 원래 식민지지만 서식지라고 봅시다. 여기서는. 그들이 사는 곳으로 자, 바로 공급품들과 음식을 갖다 가져오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관통해서 굴을 갖다가 어떻게 뚫는지를 관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순을 통해서 이 중에서 어떤 자리가 동사의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짚으시면 그 단어의 품사를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저게 동사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휘가 부족한 부분들은 구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자, 품사 판단이 애매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집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자, 우리가 구조를 학습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지금 내용이 뭐냐면요. 쇼핑몰의 반품 정책을 공지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전치사가 지금
제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선택지로. 자, 뒤에는 지금 명사가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자, for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웹사이트를 위해서 뭐 등등등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웹사이트와 관련해서 가능하겠고요. along은 좀 곤란하겠어요. along은 이하의 장소 명사가 나와서 무엇을 따라서 쭉 이런 얘기죠. 뭐 웹사이트를 따라서 쭉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뭐 극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우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시면 through는 자, 관통해서 통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내용상 가장 좋아요? 자, 우리 사이트에서 thoroughly는 철저하게. 자, 이 through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니까 스펠이 달라요. 여기 오가 하나 더 있죠? 자,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했습니다. research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여기는 동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소매 업체들을 연구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대시 생략돼 있죠? 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을. 오로지 최고의 품질, 최고로 가격이 붙은 제품들을 당신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소매업자들을 자, 우리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뒤에 명사가 또 나오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 둘은 뭐예요? 동격이죠. 당신들, 누구? 당신들이 바로 자,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자, 충성스러운 고객들인 당신들에게 자, 최고의 제품을 갖다가 제품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뭘 통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또한 only 이하의 지금 only란다. offer 이하의 자, offer를 수식하는 부사구입니다. 뭘 제공해요? 이거를. 누구에게 제공해요? 이 사람들에게. 뭘 통해서 제공해요? 바로 원스톱 쇼핑 웹사이트를 통해서. 따라서 여기는 지금 수단의 문맥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through가 들어가는 게 정확하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매업자들을 자, 이곳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길긴 하지만 문장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당무계한 게 아니에요. 룰에 근거해서 점점 확장되고 커져갔을 뿐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하고 문장을 보심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척척 잘라서 이렇게 처리할 수만 있으면 문장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44번 전치사 어휘 문제는 수단의 전치사 자, through가 정답이다. 정하면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시면 A, B, C, D는 모두가 다 명사예요. 이번에는 제품, 시설, 제안, 제안서, 보고서 이 중에 다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입니다. 품사 잘 외워두세요. 자, 모든 수단들, measure, 별표.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죠. 자, 수단 조치가 되겠습니다. 어떤 조치예요? 바로 우리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자, 이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따라서 take 이하의 목적어가 없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목적격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Despite all the measures we take to ensure you receive a quality blank. 자, quality를 형용사로 쓰면 양질의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질의 제품을 당신이 받을 수 있도록 자,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어휘는 바로 product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시면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양질의 제품을 갖다가 당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알고 있죠. 가끔은 어때요? 당신의 자, 구매품이 fall short of.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별표를 3개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런 수건데 자, f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요. 자, 여러분들 그 become의 뜻도 있어요. 떨어지다의 뜻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요게 지금 become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become short of. 자, short라고 하는 단어는 짧다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죠? 미치지 못하다의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of 이하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외워두세요. fall short of. fall short of. 뒤에 expectations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반품을 하셔도 좋고요. 자, 반품할 때는 이러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공지문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return 이하에 지금 동사를 찾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슨 소리? 여기 지금 동사가 아닌 애가 지금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맞죠? 자, 그러면 동사 잘인지 아닌지부터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up to 10 business days. take 다음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up to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자, 저희가 1강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죠? over와 함께 up to 플러스 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10일 되겠습니다. 자, 최고 10일. 그러니까 최고 10일까지 시간이 걸린다의 뜻이죠? 원래 직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얼마의 시간을 요하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고 10일까지의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 동사가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여기 도대체. 맞죠? 그러면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답이 C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C번이 답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it는 가짜 주어고 요게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구나. to 이하하는 것이 당신의 반송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반송이 처리가 되는 것이 자, 최고 10일까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앞쪽의 내용은 뭐죠? Additional returned items will be shipped at your c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자, 그런 어떤 반품되는 아이템들이 선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용으로. 자, 그 비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단 자, 어떻게 하기만 하면 once는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그런 뜻입니다. 일단 우리가 당신의 자, 반송된 제품을 받기만 하면 자, 그 반송품이 처리되는 것이죠. process는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여기서 동사로 쓰였고 처리하답니다. 자, 처리가 되는 것이 열흘 정도의 영업일을 자, 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46번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지문이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아주 깔끔하지 않나요? 예. 자, 이제 자신감 있게 자, 왜 틀렸는지를 이제는 여러분들 보강 정리만 하시면 자,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까지 반복하시고 자, 부족한 부분들을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전반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잠시 후에 자, 후반부에서 2개 지문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돌아오세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자, 두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6문항이 되겠죠. 자,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저도 뭐 정성껏 마지막까지 자, 무료 강의지만 유료보다 더 나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예상문제 풀이특강 하고 나면요, 가끔씩 들어가서 봐요.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이나 수강 후기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용기를 주시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것이 아마 태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용기 나는 글들, 칭찬들, 혹은 뭐 개선해야 될 점들도 좋겠죠.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고 더욱더 힘나서 강의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지문은 내용이 뭐냐면요. 사교 클럽의 합류를 환영하는 자,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터의 내용 한번 보실까요?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ING고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ing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본다면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will be joining 그럼 합류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will be organizing 그럼 조직하게 될 것이다. promoting이라고 하면 판촉하게 될 것이다. 승진시키게 될 것이다. evaluating은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흥분됩니다. 왜 흥분됩니까? 바로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는 대시 나오게 되면 because 대신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 자, 생략이 가능한데 원래 because를 생략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I'm sorr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I'm glad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대시 생략된 동일한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I'm surprised 다음에 대시 쓰이고 I'm pleased 다음에 대시 쓰이고 I'm excited 다음에도 대시 쓰입니다. 왜 매우 기쁘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클럽에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당신과 가족이 무슨 클럽을 뭘 평가하고 뭘 조직하고 뭘 승진시키고 판촉해요. 이 사람들은 합류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리고 그룹 이름은 바로 뭐예요? Family Fun was founded. 자 설립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슨 패밀리에 의해서 설립됐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정말 의심이 많은 학생들이면 아 그럴 수도 있죠. 가족들이 뭐 평가할 수도 있고 조직할 수도 있고 뭐 판촉 홍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더 읽어보세요. 자 그러시면 이것은 이 가족의 합류를 환영하면서 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148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간단치 않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find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a packet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볼 수도 여러분들이 있지만 명사 목적어로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find 다음에 뭐가 생략되죠? 대시 생략되고 자, 이 아이를 주어로 보고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목적어로 본다면 여기에 목적 보호가 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I expect that 자, she will come. 그녀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절을 우리가 분해해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분해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 she를 뭘로 써요? her, 목적어로 쓰고요. 그 다음 will come이라고 하는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목적 보호로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대절의 형태로 와 있을 때는 그냥 대절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분해해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오형식이라고 해요. 일부의 동사들은 오형식만 가능하고 이게 안 되는 동사들도 있고 일부의 동사들은 대절만 되고 오형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의 동사들은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pect는 참고로 둘 다 되는데요. find도 둘 다 되는 동사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delicate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동사들의 전개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 동사들은. 자, 그 중에 지금 find가 떴어요. 그래서 find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보고 자, packets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라고 하는 주어 동사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을 먼저 고려를 해보시면 얘가 만약에 주어라고 치면 자, 앞쪽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고 뒤에 동사 자리가 맞죠? 그런데 동사 자리에서 누가 올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숫자가 안 맞잖아요. 3인칭의 단수면 s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시제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쪽의 내용부터 보시면요. 이 편지와 함께 동봉이 되면서 당신이 발견할 것은 무엇입니까? 패킷을 발견하게 되는데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서류 따위 이런 것들의 꾸러미를 말하죠. 꾸러미가 뭐 하고 있다? 바로 어떤 활동들을 과거에 묘사했거나 대과거 시점에 묘사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앞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 패킷가 어떤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진술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시점이나 대과거 시점이 시제상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뚜뚜루뚜루.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돼 있다라고 보더라도 맞지 않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목적으로 보고 여기는 목적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바로 ing를 여러분들이 목적 보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혹은 아니면 자, 정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요 ing를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어서 활동들을 묘사하고 있는 패킷을 자,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고요, 이거는. 이해됐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누구는 자, 동사로 구성된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ing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find는 다시 한번
목적어 목적 보호 구조도 좋고 자, 그다음에 대절의 구조로 가도 좋은 동사예요. 자, 그래서 동사를 설명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수긍하고 자, 그런 동사들을 내가 빨리 외워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의 이제 임무이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렵고 그래서 왜 저것을 외워야 되는지를 지금 장황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고 잘 외워주시겠죠? 자, 그러길 바라면서 자, C번 정답으로 정하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와 동반이 돼서 자, 동봉이 되면서 당신은 뭘 발견하게 되시냐면 자,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 자, 꾸러미를 찾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이에요? We have planned. 우리가 계획했던 활동들입니다. 자,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이 되겠죠.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해왔던 나머지 기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계획을 해왔던 자, 그런 활동들을 묘사하고 있는 자, 그런 패킷을 당신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149번 가보시면요. 자, 14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두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품사는 접속사인데요. A번은 자, 전치사만 가능한 거 알죠? 자, following은 물론 follow라는 동사에서 나온 ing인데 요것도 regarding, concerning과 마찬가지로 전치사로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시면 until은 주어 동사가 연결돼도 좋고 명사가 와도 좋아요. 다시 말해서 접속사 전치사 동일형이고 after도 접속사 전치사 동일형입니다. around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워야 되는 것은 명백하게 자, 두 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마 왜 A가 답이 안 되는지를 묻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답을 찾아보는데요. 해석 접근으로 가다 보면 B번은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어떻죠? 어떤 활동을 갖다가 가지게 될 텐데요.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에요? 바로 planning s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we'll have an activity. 자, planning se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가 하나의 명사입니다. 활동 계획의 회의가 되겠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활동 계획 회의를 갖다가 가질 예정인데요. 자,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밥도 안 먹고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걸 해요? 아니죠. 일단 새해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문맥상 맞아요. 그럼 새해가 시작되는 것에 뒤이어서 라고 해서 A번은 왜 안 됩니까가 반드시 여러분들로부터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following은 전치사만 되고요. 자,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보너스로 붙은 문장 해드릴게요. You're more than welcome to join. 여기 마지막에 지금 딱 또 하나 나와 있죠. 첫 문제에 대한 정답 확인은 여기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in this process. 이 과정에서 more than welcome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영 이상을 당신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환영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평가를 하거나 조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149번 문제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 지문으로 이동을 해보시는데요. 자,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네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인 어떤 피자 체인점이 최초로 만들어낸 서비스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이 참 재밌어서 제가 그 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150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일 수 있죠. 자, repair는 물론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installation은 설치의 뜻이고 delivery는 배달이고 cleaning은 이제 청소의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긴데? 이건 기사문이에요. 자, 그래서 73년도 참 오래됐네요. 그렇죠? 자, 그때 피자타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첫 번째 레스토랑이 됐는데요. 어디에서? 미국의 첫 번째 레스토랑이 됐는데요. 어떤 레스토랑이 됐죠? 우리에게 제공한 자, 첫 번째 레스토랑입니다. 자, 누구에게? patrons라고 나와 있죠. 단골 고객들에게 뭘 제공했을까요? 무슨 서비스를?
바로 설치 서비스일까요? 청소 서비스일까요? 피자 가게가 해준 게 뭐겠어요? 바로 배달 서비스가 되겠죠. 그죠? 배달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배달 민족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꼭 맞추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입니다. 무엇을 허용하면서 요 내용도 자 정답의 보강 단서가 됩니다. 자, 뭘 허용하는 거죠? 당신이 뭐 하는 거죠? award winning, 상을 받은 그런 피자를 갖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즐기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죠. 뭘 통해서? 자, 빠른 서비스를 통해서가 되겠습니다. 누구로부터의? 자, 그렇죠? courteous.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예의 바른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바른 운전자들 중 하나로부터의 빠른 서비스를 통해서 자, 상 받은 피자를 갖다가 당신이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저 회사는 빠른 서비스를 갖다가 운전자로부터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딜리버리에 대한 보강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151번인데 요거는 ABCD가 또 뭘로 돼 있어요? 동사로 두 개 구성되어 있고 두 개는 또 준동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봅시다. 자, 문장은요. 완전 문장이에요. 그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자 레스토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that은 뭐예요? 관계대명사밖에 더 됩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본다면 자, 결국은 B번과 C번은 소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동사가 지금 나오는 것이 맞겠느냐인데 수를 따져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선행사라고 하는 이 선행사로 쓰인 이 명사가 that 이하의 문장의 주어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거잖아요. 따라서 주어도 요 녀석으로 보면 되겠죠? 3인칭 단수의 주어니까 s가 붙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had라고 하는 자, 이 동사가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을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태로 가시면 둘 다 능동이고 결국은 시제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가 맞느냐 아니면 현재 시제가 맞느냐로 답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 흥미로운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틀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문맥상 대과거는 언제 쓰죠, 여러분들? 과거보다 더 과거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들이 되었어요. 유명한 그런 어떤 첫 번째 피자 레스토랑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허용했던 자, 그런 레스토랑이 됐습니까? 자, 고객들이 뭐 하도록? 바로 assemble their pizza가 되겠습니다. assemble이라고 하는 건 조립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뭐 만들어서 먹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이것도 지금 시제가 대과거와 지금 매칭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단서가 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제가 좀 약하니까 자, 이 부분은 넘어갔다라고 치면 그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스스로가 피자를 갖다가 자, 단골 고객들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시점에 됐어요? 과거보다도 이 became 됐던 시점에 자, 그것을 갖다가 허용했었던 첫 번째 레스토랑이 이때 됐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뭐냐면 현재 시제는 뭘 말하죠, 여러분들? 자, 그들은 첫 번째 레스토랑이 된 건 과거 시점이 맞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피자를 갖다가 만들어 먹는 건요. 과거에도 그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일반적 사실이라면 자,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그런 서비스라면 자, 이것은 우리가 뭘 답으로 써야 돼요? 규칙과 반복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특정 과거 시점에만 허용했던 첫 번째 레스토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자, 충분히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요. 자, 이거는 특정한 과거 시점에 어떻게 했었던 피자 레스토랑이다 라고 시점을 과거로만 제한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대과거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어떻게 했었던
그죠? 예, 이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에 어떻게 했었던 첫 번째 레스토랑이다라고 하면 이 이전 시점에 이렇게 했었다가 이 시점, 그러니까 자 became의 시점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떻게 했던 그 당시에 레스토랑이었다는 논리적으로 말이 돼도 피자를 스스로 만들어 먹게끔 대과거에 했었던 레스토랑이 과거 시점에 됐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좀 강의의 수위를 좀 높여볼게요. 일단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일단 과거서부터 자, 미래까지로 계속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A번에다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자,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제일치의 법칙 뭐 이래가지고 엉뚱한 걸 뭘 배웠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면 자, 만약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잖아요. 종속절에서는 시제가 뭐만 나온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이 과거 동사에 I knew. 그죠? 예.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자, 과거보다 더 과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had pp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 시점에 어떠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떠했던 사실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will은 못 나오고요. will에도 과거형이 있으니까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자, 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뭐뭐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 동사가 주절에 오게 되면 종속절에는 이렇게 시제가 세 가지로 제한된다라고 하는 시제일치의 법칙을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시제일치의 법칙은요, 왜 도대체 토익에서 가르치지 않고 저도 전혀 언급을 안 하냐면요, 그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자, 그거는 지켜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reported 했습니다. 보고했는데 자, 뭐라고 알려줬냐면 뭐 B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요. 그러면 코리아가 여기 나온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지금 그 기사를 쓴 시점, 보고한 시점이 과거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점에 방문했었다라고 자,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방문을 할 거라고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상태면 will visit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 reported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방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report 했으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던 그런 시제일치의 법칙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떻다? 자, 규칙 반복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면 시제일치 법칙에 근거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그냥 현재 시제를 써도 그냥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과거 동사 다음에 종속절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시제를 지금 골라내시는데 대과거의 시점은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허용했었던 첫 번째 레스토랑이 돼야 시점상 딱 맞아요. 그런데 그때만 허용하고 지금은 허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허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허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도 규칙과 반복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지금 정답을 A번으로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요거 151번 상당히 여러분들께 좀 난해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토익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제일치의 법칙이 무시되는 문제가 여태까지 한 3, 4년 정도 안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막 주구장창 많이들 틀리는데 자, 13, 4년 동안 나왔던 2개 정도의 문항 중에 하나를 한번 좀 건드려 봤어요. 제가 이번에.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번으로 가시면 while부터 시작해서 without까지 지금 쭉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while은 접속사, when도 접속사, once는 부사 접속사, without은 전치사입니다.
자, 이 living을 갖다가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접속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living을 동명사로 본다면 전치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겠어요. 따라서 구조상으로는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도 좋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도 좋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휘 문제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러시면 해석을 통해서 답을 내보시면요. 피자타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자, 많은 many first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firs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첫 번째로 했던 서비스들의 자, 대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서비스들을 많이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You can enjoy a slice. 당신은 자, 슬라이스, 피자 조각을 말하겠죠. 피자 한 조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없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즐길 수가 있어요. 집을 떠날 때 즐긴다, 떠나는 동안에 즐긴다. 자, 일단 떠나기만 하면 즐긴다는 내용상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without이 맞고요. 자, 집을 떠나는 것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become a part of a pizza assembly process. 그러니까 피자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보셨잖아요. 배달 서비스도 처음으로 73년에 회사 실시한 그런 회사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자를 갖다가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152번까지 문제들을 좀 마무리 짓는데요. 자, 151번 문제는 대단히 여러분들께 자, 복잡하고도 어려운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 리뷰를 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어야 될 것으로 자,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152번까지 자, 문제풀이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자, 5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요. 자, 그 클로징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자리 한번 옮겨 봅시다. 자, 짧다면 짧고, 자, 길다면 길, 5강의 강의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강의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여러분들 듣는 과정에서, 한 번에 다 5강 다 들으셨나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강의를 들으실 때는 하루에 1강 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자, 들으시면서, 자, 듣고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뭐 듣고 공부하고 뭐 좀 부담이 좀 적다면 하루에 2강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5강을 하루에 몰아서 들으시는 것은 아무래도 좀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오늘부터 열심히 또 문제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달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8월 달 모두의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 중이신 학생들은 지금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토익 시험을 치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치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